안녕하세요. 임경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파이썬 강의 내용은 바로 필로우랑 그리고 파이게임 패키지에 대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파이썬의 활용 그런 느낌이니까 좀 재밌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오늘 강의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 뭐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이런 사례 같은 거를 공부하는 시간이라서 좀 빨리 할 겁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키보드를 타이핑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제가 외부 라이브러리의 개념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필로우와 파이게임이라는 라이브러리, 이미 사실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긴 했는데 그거의 개념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필로우랑 파이게임은 약간 빨리빨리 실습하는 방법 형태만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로우 라이브러리를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외부 라이브러리가 어떤 거고 어떻게 설치한다 라는 개념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외부 라이브러리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터틀과 같은 그런 함수 그리고 패키지를 사용을 하려면 그 파이썬 내부에서 그 패키지를 사실 제공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 자체는 파이썬 자체에는 없는 기능인데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 좋은 기능들 아니면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될 만한 펑션이나 아니면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나 함수들의 묶음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공개해 놓은 거. 그 묶음을 공개해 놓은 걸 바로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외부 라이브러리는 완전히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개발자가 예를 들면 수학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코드를 엄청 짰어요. 뭐 표준 편차, 평균 구하는 이런 함수, 펑션, 클래스를 다 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 걸고 그걸 짜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바에 내가 다 공개하지 해가지고 손쉽게 그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외부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예제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3분 카레와 같이 이미 요리를 다 해놓은 것들을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레시피 같은 거를 다 레시피뿐만 아니라 요리 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활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 개발자들이 그걸 남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활용을 한다. 클래스랑 펑션 같은 거 활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실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예쁘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워낙 활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외부 라이브러리 종류도 무료로 뿌려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거의 수십만 개 이상의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 종류로는 이제 게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그리고 그래픽 처리 툴, 이미지 처리, 데이터베이스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걸 파이썬 내부에서 처음부터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제공하기엔 너무 파일이 큰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은 기본 틀만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각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하세요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외부 라이브러리가 이런 기능이 없을까? 라고 검색해 볼 만한 데는 여기 파이파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공식 라이브러리 검색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기능 같은 걸 딱 검색하면은 그 기능에 맞는 이름의 라이브러리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임포트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가시면 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샘플 예제랑 그리고 이제 매뉴얼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외부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필로우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필로우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간단히 이미지를 어떻게 변경하고 처리하는 그런 거를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지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필로우인데 이 영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핫하죠. 컴퓨터 비전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필로우보다는 오픈CV라는
약간 그 인공지능을 위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그걸 더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필로우도 역시 범용적으로 특히 이제 웹 개발이나 나중에 이제 앱 개발 같은 거 할 때는 필로우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그러면 어떻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 두 번째, 명령어로 바로 설치하는 거. 그냥 딱 봐도 명령어로 바로 설치가 쉽겠죠? 저는 요거밖에 안 해봤습니다. 요거는 할 일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만큼 요게 굉장히 간편하다. 자, 외부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있죠? 자, 여기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창 치고 cmd로 검색 버튼 누른 다음에 cmd 누르면 명령 프롬프트 창 나옵니다. 윈도우에서.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맥이나 리눅스 같은 데서는 터미널이라고 검색해서 치면 이렇게 나오죠. 그 터미널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pip install pillow라고 치면은 알아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요. 보니까 2.2메가짜리를 쭉 다운로드 받는다라는 내용이고 successfully installed pillow라고 하잖아요. 성공적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잘 된 겁니다. 자, 설치를 한 다음에 필로우 패키지가 진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럴 때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치면 됩니다. 이번에는 파이썬 아이들 창을 열고 혹은 우리가 어디 그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구글 콜앱을 열고 그 다음에 import pli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필로우 패키지의 이름을 우리가pli라는 이름 형태의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패키지의 개념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함수, 변수들을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묶어놓은 걸 바로 패키지라고 했죠. 그 패키지를 불러서 우리가 뭐 터틀도 썼고 그랬었죠. 자, 외부 라이브러리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파일. 그 파일을 파이썬에 설치를 하면 패키지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패키지는 임포트해서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 패키지면 하면은 우리가 필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불렀다라고 엄밀히 말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에러가 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하실 때 요것도 에러 나시는 분들 설치하시고 그리고 에러가 간혹 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사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에러들은 거의 뭐 예를 들면 뭐 버전이 맞지 않느니 뭐 너의 컴퓨터에 PIP라고 뭐 파이썬 인스톨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버전이 안 좋다느니 해가지고 뭐 PIP 인스톨 마이너스 업그레이드 요거를 먼저 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하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필로우를 이용해서 이미지들을 좀 다뤄봅시다. 뭐 이미지를 처리하려면 당연히 샘플 이미지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샘플 이미지를 1000x1000짜리 픽셀 이미지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봅시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교재에서 다행히도 이미지를 준비해 줬는데 여기에서 다운 받으시면 이런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로우로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으니까 처리 가능한 이미지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PNG, TIFF, TFF, JPG 웬만한 건 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처리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로우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임포트를 했죠. 근데 이제 임포트를 할 때 PLI, 임포트 PLI라고 하면 전체 필로우에 들어있는 전체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매우 커요. 무거워집니다. 코드가. 그래서 PLI 안에 특정 클래스 혹은 특정 펑션들을 선택적으로 불러와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거든요. 한꺼번에 부르면. 그래서 PLI 안에 있는 특정 클래스나 기능들을 불러오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from. 그래서 패키지 안에 임포트 할 건데
그러니까 PLI 패키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요것들만 임포트를 해줘. 이미지 필터, 이미지 인핸스, 이미지 옵스. 그러면 각각 요놈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해봅시다. 필로우에서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임포트 했죠. 그 이미지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게 바로 오픈이라고 이미지 파일을 실질적으로 오픈해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윈도우 창에서 열어주는 게 아니라 코드상에서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오픈이라고 해서 이미지 show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뜰 겁니다. 이게 좀 더 편리한 게 주피터 노트북이나 코랩에서 이 명령어를 치시면 그 주피터 랩 코랩 안에 그 GUI 그 브라우저에서 이 이미지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필로우 사용하기. 자, 두 번째, 이미지를 열었으면 그 이미지를 저장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아까 img라는 변수에 우리가 이미지를 열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저장했죠. 그 변수를 컴마하고 save라고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지정해주면 이미지가 새로 저장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조금씩 활용하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트랜스포즈, 말 그대로 변환이라는 뜻이죠. 이미지를 변환해 볼 거예요. 어떻게? 플립, 좌우를 반전해줘. 아니, 플립은 뭐 뒤집어라. 동전을 코인을 플립한다. 뭐 이런 거 있죠. 뒤집는다. 근데 left에서 right로 반전해줘. 뒤집어줘. 라는 얘기죠. 그거는 바로 또 이미지라는 우리가 아까 선언했던 클래스 안에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트랜스포즈 해줘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쓰냐. 일단 이미지 파일을 오픈합니다. 오픈 해가지고 여기에 객체로 저장했네요. 자, 객체 show 하면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객체.transpose 하고 이미지 패키지에 있는 변수인 flip right to left를 매개 변수로 넣어주고 트랜스포즈를 해줍니다. 어떤 걸? 바로 이미지 객체를 트랜스포즈 해줘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자, 좌우 반전됐죠. 자, 두 번째 또 볼 거 트랜스포즈 중에서 매개 변수를 이미지 플립 탑다운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 용어에서 딱 감이 잡히시죠? 자, 똑같이 오픈하고 쇼 한 다음에 이미지 객체에서 트랜스포즈 할 때 이번엔 탑다운으로 플립해줘. 위아래로 반전해줘.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거였는데 지금 반전된 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우리가 사진을 회전해 볼 거예요. 회전은 말 그대로 rotate라는 함수를 씁니다. rotate의 매개 변수는 각도와 expand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true로 주면은 아래 써 있네요. 자, 각도만큼 이미지를 회전시키고 회전 결과를 반환한다. expand true를 하면 회전할 때 화면이 확대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지를 오픈한 다음에 show 하면은 오리지널 이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저장된 객체를 rotate 해줘. 어떻게? 각도를 45, expand는 true로 하면은 다음과 같이 각도가 지금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45도 회전되고 출력된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crop이라는 건데 crop은 뭐죠? 어떤 촉 하나 잘라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x, y, x2, y2 그러니까 요 이미지 사이즈에서 요만큼을 잘라줘. 요 좌표에서 이 좌표까지 이미지를 잘라내고 잘라낸 결과를 반환한다. 자, 이미지 오픈 쇼에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객체 사진을 crop 해줘. 그리고 이 좌표에서 이 좌표까지 이미지를 잘라줘. 100x100이면 여기서부터 하니까 100x100 여기서부터네요. 아니구나. 이게 지금 만바이 만인가? 하여튼 100x100 한 여기서부터 요만큼인가 보네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600. 여기가 100이 이만큼이 100이니까 100, 100, 100, 100, 100, 100, 600. 또 100, 100, 100, 100, 100, 100, 600. 그러니까 이만큼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확대해서 같은 크기로 보여줘. 여기.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받게 하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Image Enhance Brightness라는 자, Image Enhance
brightness하고 이미지 객체를 넣어주고 enhance 3.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네요. 자, 이건 근데 보니까 함수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0.3만큼 받게 하고 받게 한 결과를 반환한다. 받게 할 것은 1.0에서 5.0 사이의 값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나오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미지를 일단 오픈해가지고 원본 찍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인핸스라는 아까 그 클래스를 선언한 걸 보셨죠? 그 이미지 인핸스, 그 임포트 했죠? 요거에서 brightness 받기를 조절하는 함수인지 클래스인지 뭔가 하나 있나 봐요. 그 i를, 자, 이번에 좀 다르죠? 요 이미지 객체를 여기에 매개 변수로 아예 넣고, 그 다음에 이거에 반환된 값을 enhance라는 함수로 적용해서 0.4만큼 강화해줘, enhance 해줘 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 enhance한 결과를 다시 이미지 객체에 저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지 쇼를 하면 이렇게. 자, 밝아진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enhance brightness에서 이번에 0.4로 한번 어둡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미지를 0.4만큼 어둡게 한다. 밖에 하기와 반대로 어둡게 할 수 있는 값은 0.0에서 1.0 사이의 값을 지정할 수 있다. 뭐 똑같네요. 이미지에서 brightness에서 이미지 객체를 입력 매개 변수를 넣고 enhance 값을 0.4로 하니까 이렇게 밝았던 사진이 이렇게 어두워진다. 자, 이미지를 흑백 사진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번에 사용할 클래스는 이미지 obs라는 임포트 했죠, 우리. 요거를 사용하네요. 그레이스케일하고 이미지를 매개 변수로도 받네. 이미지를 흑백으로 전환하고 흑백으로 전환된 결과를 반환한다. 자, 이미지를 또 우리가 열어가지고 객체로 저장을 했네요. 이 객체를 이미지 obs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환을 이 그레이스케일의 결과값을 다시 이미지에 저장을 해서 이미지를 쇼해달라 했더니 원본이 이거였는데 그레이스케일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엠보싱 효과 넣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간단하네요. 필터하고 이미지 필터에 엠보스를 넣으면 된다. 이미지에 엠보싱 효과를 넣고 저희 무식함이 탄로났네요. 저는 엠보싱이 콩글리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엠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었네요. 그랬군요. 여튼 엠보싱 효과가 들어간 결과를 반환한다. 보니까 이미지 오픈해가지고 일단 이미지를 객체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내장 함수로 지금 보니까 또 이거죠. 내장 함수로 필터라는 게 있나봐요. 필터하고 이때 이미지 필터라는 우리가 클래스를 아까 선언했죠. 거기에 있는 매개 변수인 엠보스를 매개 변수로 주고 필터링을 한 다음에 반환값을 이미지에 저장하고 쇼를 하면 다음과 같이 엠보싱 효과가 나온다. 자, 두 번째 연필 스케치 효과 넣기. 보니까 이것도 필터에 이미지 필터에 컨투어라고 쓰면 되나 봅니다. 보니까 똑같은 방법이고 이번에는 이미지 필터에 컨투어라고 쓰니까 이미지 쇼 하니까 다음과 같이 뭐 연필로 직접 그린 것 같은 느낌의 사진으로 바뀌었네요. 재밌네요. 재밌어. 확실히 컴퓨터 비전 쪽이나 아니면 뭐 사진이나 영상 다루는 쪽이 확실히 눈으로 막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니까 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경계선을 추출해 봅시다. 필터에서 find edges라는 그 베리어블이 있네요. 자, 이걸 똑같이 넣어가지고 이미지.필터하고 이미지 필터에 find edges라고 하면은 오리지널 이거였는데 이렇게 경계선만 찾아준다. 자,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혼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필로우 그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방금 볼 때는 그렇구나 하고 끝나요. 자, 이걸 진짜 내 실력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걸 할 거예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 99개 사진 중 1개를 랜덤으로 뽑는다. 0번 데이터 준비 1개를 랜덤 뽑는다. 2번 뽑은 후에 좌우 반전을 하겠다. 1번이죠. 1번. 미안합니다. 그리고 2번 상하 반전도 하겠다. 그 다음에 3번
45도 회전을 하겠다. 4번 연필 스케치로 효과를 누적해 적용해보자. 그리고 효과가 누적된 최종 이미지는 뽑힌 사진의 번호를 아웃 뒤에 붙여 아웃 00 형태로 저장. 5번. 자, 문제를 보시고 교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왜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컴퓨터 비전 쪽 업무를 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런 일을 굉장히 합니다. 로테이션, 좌우 반전, 그 다음에 재질 바꾸고 데이터 준비해 주세요 하면은 딱 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코드 딱 짜서 딱 하면 잘하시는군요 이런 말 듣습니다. 자, 여튼 요걸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갖죠.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코드를 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from PIL 해서 필로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우리가 사용할 그 클래스들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랜덤이 들어가니까 랜덤 임포트하고. 자, 첫 번째 옵션이 뭐였죠? 0번째 옵션이 뭐였죠? 99개 중에서 숫자를 뽑는다. 한 개를 랜드 이닛 해서 1부터 99까지 뽑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10보다 값이 낮은 게 나오면은 이 사진 번호가 0,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0을 붙여주는 일을 하고 아닐 때는 그냥 바로 반환해 다오.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홈 경로, 파일의 기본 경로에다가 넘버 .jpg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오픈해가지고 이미지 객체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고 그 이미지를 트랜스포즈해서 처음에 하는 게 뭐였죠? 플립, 좌우 반전, 두 번째 탑다운으로 또 상하 반전, 세 번째 45도로 각도를 돌려다오, 네 번째 이게 뭐였죠? 그 흑백? 아니야, 흑백 아니었는데 흑백 사진으로 바꿔줘 였던 것 같네요. 아니면 손글씨였나? 하여튼 손글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글씨 아니지. 손으로 그림체로 바꿔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쇼 하면 간단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와, 이미지 처리 쉽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미지 변환한 걸 저장을 해야겠죠. 그것도 간단합니다. 파일 넘버에다가 파일 이름 앞에 out 하고 그 다음에 파일 넘버 jpg 그 다음에 save 하면 끝.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외부 패키지 라이브러리는 바로 파이게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게임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사용하냐? 게임 개발을 위해서 나온 라이브러리다. 파이게임은 간단한 게임을 구현하는데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슈팅 게임, 비디오 게임 같은 거를 개발하기 적합하다. 그래서 이거 갤러그 같은 게임을 정말 10분 만에 코드로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자, 한번 살펴보죠. 당연히 pip 인스톨은 어디서 한다? 콘솔 창에서 한다. 터미널에서 한다. 어떻게? pip 인스톨 파이게임. 패키지를 설치했으면 라이브러리 설치했으면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야겠죠. 바로 import 파이게임처럼 임포트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게임 하고 임포트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면은 잘 된 겁니다. 여기가 임포트가 안 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돼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게임을 바로 다이렉트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바로 사용자가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대로 거북이가 한 마리 바탕화면을 돌아다니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자. 자, 그래서 기본 화면을 한번 구성해 봅시다. 일단 게임을 만들려면 윈도우 창을 하나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배경 화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배경 화면 내에서 우리가 어떤 객체를 뿌려줘야 되고 객체를 로케이션 한 다음에 객체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일단 가장 간단한 배경화면 띄우는 것부터 해봅시다. 자, 일단 모니터라는 객체를 하나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 리스트 색깔들을 초기화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게임하고 .init 해가지고 파이게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화면을 만들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에다가 파이게임에서 디스플레이를 할 건데 모니터의 셋 모드, 즉 윈도우 사이즈를 500 x 700, 500 x 700으로 해달라 라고 요청했네요. 그 다음에 컬러는 이 중에서 랜덤으로 배경화면 컬러를 선택해다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실제로 컬러를 적용하려면 while true, 왜 while true를 하냐면 게임은 실시간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 자체가 계속 화면이 프레임마다 매 시간마다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fill 해가지고 모니터는 요거 네모난 걸 말합니다. 요거에 채워주세요. 뭐를? 컬러를. 요 그레이죠 지금. 요거를 계속 파일을 돌아가면서 계속 바탕화면에 컬러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때 동시에 파이게임의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라는 명령을 치면 실제 이 바탕화면이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회색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갔을 때가, 여기까지는 채워달라는 그 명령까지만 제어한 거. 그리고 나서 프린트, 샵, 엔드 뭐 이런 거를 찍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그까지 설정했던 게임 화면에 우리가 이제 바다 거북이를 메인 캐릭터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100 x 100 정도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은 공통되는데 이제는 init 다음에 터틀이라는 거북이를 하나 생성해 줄 겁니다. 파이게임 이미지 로드 해가지고 터틀 png 파일을 터틀 객체로 만들었네요. 이 터틀 객체를 어떻게 할 거냐, fill 컬러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모니터에 이제는 바탕화면 말고 거북이도 같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했느냐, built 하고 위에서 선언했던 이 터틀 객체를 여기에 매기 변수로 넣어주고 위치를 200 x 300으로 정 가운데에 위치하게 합니다. 거북이가 귀엽게 여기 딱 있네요. 그 다음에 파이게임 디스플레이 업데이트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거북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탕화면이랑.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거북이까지 만들었는데 이 거북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이 게임을 실제로 현재는 종료하는 방법이 강제 종료밖에 없는데 강제 종료 말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종료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이때 이제 마우스 이벤트를 처음 만들 건데 이 이벤트란 용어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거북이 게임에서 윈도우 창 있죠. 그 윈도우 창에서 어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뭐 누르거나 이러면 이런 거 자체를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화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이벤트라고 원론적으로는 얘기하고 보통은 마우스 클릭, 이동하기 등의 마우스 동작과 키보드를 누르는 것들을 바로 다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게임 화면에 마우스나 키보드 이벤트를 잡아내는 코드를 우리가 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이게임이라는 객체 안에는 이벤트라는 이벤트라는 변수가 있고 이벤트라는 객체가 또 안에 있고 그 이벤트라는 객체는 사용자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클릭하면 얘가 계속 담고 있어요. 계속 지금 사용자가 키보드를 G 버튼을 눌렀네, 뭐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 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저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리스트 형태로 1번 마우스 클릭, 2번 키보드 G 클릭, 뭐 세 번째 명령 뭐 S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포르프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올 수 있죠. 이벤트 2로. 자, 그래서 각각 첫 번째 이벤트 마우스 클릭을 이라고 치면 이 아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리스트에 담겨 있지만 이것도 객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type 하면은 이벤트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특정 이벤트, 예를 들어 마우스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만약에 이 타입이 마우스 클릭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벤트 종류를 마우스 클릭을 지금 감지하고 있다 하면은 이 부분이 true가 돼서 여기에 작동할 코드.
즉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클릭할 경우 이 코드를 실행해다오, 이렇게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내부 코드를 짜볼게요. 예제로 게임을 종료시키는 이벤트를 잡아서 설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창을 직접 닫아야 게임이 종료됐는데 이번에는 왼쪽 위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 X표시를 누르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while 부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while 부분을 매번 돌 때마다 for를 한번 도는데, 만약에 이 while 문을 돌 때마다 매번 파이게임에 쌓인 이벤트들을 가져다 다오. 그래서 2에다가 한 번씩 적재를 해서 이 2의 타입이 파이게임에서 얘기하는 quit라는 옵션이랑 일치하는 이벤트일 경우 파이게임을 종료하겠다, 시스템을 엑시트하겠다 해서 이게 종료된다.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인투이션하게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드를 짤 수가 있죠. 즉 이 타입 자체가 파이게임 퀴트 형태의 명령어였으면, 이벤트였으면 종료해다오. 자, 두 번째, 키보드로 이제 우리가 거북이를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 화살표 키를 누르면 거북이가 이동하게 만들어보자. 포문 안에 키보드를 눌렀는지 체크하고 1번, 2번. 키보드 중에 화살표 키보드 4개 중에 1개를 눌렀는지. 그래서 그 화살표 방향에 따라 이동을 시키자. 일단 키보드를 눌렀다는, 어떤 키보드는 눌렀다는 이벤트를 감지할 때는 파이게임의 키다운이라는 이벤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파이게임의 event.get 안에 이 파이게임.keydown이라는 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리스트 형태로 하나가 띡 여기 리스트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부 if문에서 누른 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좌표값을 우리가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파이게임에서 키다운 안에 또 파이게임 left, right, up, down 이라는 걸 잡아내는 이벤트가 또 있어요. 이벤트 그 변수가 또 있어요. 그 값을 여기 비교 값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구조는 이렇죠. 실제 코드로 옮겨봅시다. 자, 요만큼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북이의 위치를 저장할 tx, ty, turtle xy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ill하고 빌트 할 때 turtle의 xy를 지정을 해줍니다. 200, 300 이렇게. while문 안에. 그러면 가장 처음 돌 때는 당연히 200, 300 위치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선언했던 for 안에 이벤트를 추출하는데, 만약 퀵 버튼이 들어와 있으면 종료를 한다. 이건 그대로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이벤트가 이거 맞아야 돼요. 들여쓰기. 이거 좀 한 칸 더 밀려야 되는데 무리네요. 자, 이벤트 잡아낸 이벤트가 만약에 키 누른 거니? 이걸 만족하면 여기로 가겠죠. 만약에 그 키 이벤트가 P게임의 키 레프트와 같니? 라고 조건을 줘서 레프트와 같으면 마이너스 10 픽셀만큼 움직여줘. 어떤 거? X좌표를. 그 다음에 키보드가 right면은 X좌표를 플러스 10만큼. 키보드의 그 이벤트가 up이면 Y 밸류를 마이너스 10만큼. 다운이면 플러스 10만큼.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될 겁니다. 자, 요걸 돌리면 이제 while문 돌면서 계속 얘가 돌면서 키보드 입력이 없으면 뭘 타죠? 자, 보시면 이거 안 타죠. 키보드 입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벤트가 없으니까. 마우스 클릭도 안 하면 이거 안 타죠. 키보드 입력이 없으면 이것도 안 타죠. 그러면 계속 요것만 계속 주구장창 매 마이크로 초마다 거북이가 계속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키보드를 하나 딱 눌렀다 하면 여기를 타는 거죠. 근데 그 키가 만약에 왼쪽 방향이었다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0만큼 좌표를
옮긴다. 언제? 다음번 while문에 돌 때. 이런 식으로 그 게임이 현재 만들 수 있습니다. 갤러그를 만약에 만든다고 칠게요. 자, 똑같이 왼쪽, 오른쪽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터틀뿐만 아니라 여기 터틀 하나였는데 터틀 말고 몬스터들을 여기에 엄청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몬스터들의 위치도 여기 넣을 수 있겠죠. 몬스터들의 위치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키보드 입력이 아니고 랜덤하게 좌측 우측으로 움직여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몬스터가 처음에 여기 딱 생성됐다가 얘가 좌측 우측을 랜덤하게 탁탁탁 움직이겠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여기 있다가 키보드를 움직이면 이렇게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움직이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킥다운을 했는데 G 버튼을 눌렀다, 스페이스를 눌렀다 하면은 미사일을 발사한다. 여기에 추가하면 되겠죠. 만약에 타입의 키가 스페이스면 미사일을 발사한다. 미사일은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자, 이 while문이 매 초마다 움직인다고 치면 각 초마다 픽셀을 10단계씩 올라간다. 이렇게 쭉 초마다 쭉 올라가서 만약에 해당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여기 픽셀에 딱 도달했을 때 혹시 이 픽셀에 몬스터가 있나 없나 ifelse로 검색해서 만약에 있다 하면은 이 몬스터가 어떻게 되죠? 사라진다 라고 처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갤러그도 굉장히 간단하게 짤 수 있겠네요. 자, 만약에 실력이 되시는 분은 여기까지 한번 짜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갤러그 게임을 코드로 짜기에는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랜덤으로 몬스터가 움직이는 그런 거를 한번 거북이가 랜덤으로 움직이도록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괜히 뭐 홍길동이라는 거를 뭐 붙여가지고 좀 재밌게 만들었는데 그냥 거북이가 홍길동처럼 이곳저곳을 번쩍번쩍 랜덤하게 이동하는 코드를 작성해보자 입니다. 굉장히 코드가 깔끔하고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임포트 파이게임 해가지고 컬러 만들고 모니터 한 다음에 여기에서 셋 다 똑같이 했죠.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한 다음에 다 똑같이 해놓고 마지막에 만약에 키를 누르면 랜덤하게 움직이면 되겠죠. 키를 누르면 여기에서 tx와 ty를 랜드 이니지로 0부터 500 사이, 0부터 700 사이 값으로 변경해 나오. 그래서 다음번 while문을 돌면 거북이의 위치가 알아서 바뀌겠죠. 자,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갤러그의 몬스터의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것도 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배웠던 필로우 함수와 거북이 함수, 게임, 파이게임 함수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룰렛 하는 거북이라는 프로젝트를 구현해볼게요. 자,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북이를 그래픽에서 360도 룰렛판에 10도 단위로 그리고 그 중에 룰렛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해당 번호에 해당하는 사진을 화면에 출력해 다오. 자, 이런 거네요. 뭐 이렇게 360도의 룰렛이 있다고 딱 칩시다. 그러면 이 룰렛에서 하나를 딱 골라서 해당 번호에 해당하는 사진을 화면에 출력한다. 여기 보니까 10을 랜덤으로 고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요 꽃이 출력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기존에 했던 코드들에다가 보면은 이제 forward light, go to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이제 짬뽕 해가지고 사실 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이 부분의 코드는 사실 거의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다 짰으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랜드 이닛 해가지고 10부터 360 사이에 하나의 앵글을 정해가지고 결국 선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선택한 거를 기준으로 나온 넘버를 결과적으로 이것도 들여쓰기가 안 됐네요. 들여쓰기하고 이거 다 들여쓰기 돼야 돼요. 넘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넘버를 스트링 형태로 바꿉니다. 이 넘버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결국 아까 10을 뽑았으면 10이 나오잖아요. 20을 뽑으면 20이 나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받았던 픽처에 넘버 값을 주고 JPG를 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이 파일 이름 만들어서 필로우의 이미지에서 딱 쇼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코드죠.
뭐 하나하나 더 설명드리기에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리뷰를 해봤던 거라서 오늘 배운 부분, 즉 이미지 로드하는 부분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너무 급하게 사실 좀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저에게 주어진 강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더 많은 걸 전달해 드리려고 너무 급하게 했습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혹시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진도가 좀 빨라서 복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다시 복습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파이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